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의사 한상윤 원장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부모님은 키가 크신데 자녀분이 키가 성장이 더뎌서 좀 걱정인 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 또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형제들은 다 키가 큰데 자기 키는 왜 이렇게 늦게 자라는 것일까 고민인 학생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의 꿀팁 주제를 성장부진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성장의 의미를 살펴보면 성장은 양적인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장이나 체중을 양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과정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런 비슷한 말로 이제 발달을 들 수가 있는데, 발달은 성장에 따라서 기능이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운동 기능이나 정신 기능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고요. 발육이라는 것이 이제 성장과 발달 모두를 아우르는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의 시기별로 구분을 해보자면 먼저 태아에서부터 2세까지는 급증한 성장기거든요. 첫 번째 맞이하는 급증 성장기인데, 이 기간 동안에 아기는 이제 1년 동안에 첫 해에는 25cm 정도 크고요. 그 다음 해는 1년에 13cm 정도 큰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간은 2세부터 사춘기까지 말하는데 보통 1년에 4에서 6cm 정도 성장합니다. 두 번째 맞이하는 급증기, 성장의 급증기가 있는데요. 보통 남자는 7에서 12cm 1년에, 여자는 1년에 6에서 11cm 정도 크고, 이 시기가 최종 성인의 키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 둔화기가 있는데요. 15, 16세가 지나면 남자든 여자든 성장 속도가 좀 더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16세, 남자는 18세에 일반적으로 성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의 키는 얼마나 성장할까 궁금하시죠? 추정할 수 있는 계산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키를 평균 내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6.5cm를 더하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6.5cm를 빼는 방법이 있고요. 또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성장판의 닫힘의 유무를 알 수 있는 방법, 또 자료 화면에 나가고 있듯이 장골릉의 골화 정도를 판단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끝까지 5단계까지 갔을 경우에는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고, 직접적으로 성장 호르몬 수치를 검사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검사법이나 그런 추정치 계산법이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개개인의 차가 성장에서는 너무 두드러지기 때문에 표준화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 제가 첫 번째로 유전을 들었는데요. 당연히 가족과 상관성이 있고 특히 부모님의 키와 상관성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연구에서 보면은 키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유전은 23%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키가 작다고 해서 자녀분의 키가 크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77%라는 후천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요. 나머지 요소들을 보자면 그 다음에 이제 수면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눈을 뜨고 활동하는 기간에는 키가 크지 않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밤에 자면서만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학생들은 꼭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수면의 질,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영양 섭취를 들 수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골고루 모든 음식을 다 먹으면 좋겠지만 영양의 균형을 따져서 전략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근육과 관절을 이완시키고 신전시키는 운동이 필요하고요. 또 스트레스 불안을 관리하는 환경적 요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장기 학생들은 가정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요. 많은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는 오히려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저해하니까 이 점도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토피나 비염과 같은 알러지 질환, 그리고 비위, 소화기계 질환이 있다면 성장을 당연히 저해하겠죠. 그래서 이런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살이 키로 간다는 잘못된 속설이 있는데 소아 비만은 키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비만에 대한 치료적인 접근도 역시 필요합니다. 성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성장 곡선에서 전체의 하위 300분위 이하인 경우에는 성장 치료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고요. 연령 또래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더디다, 그리고 1년에 4cm 이하 큰다, 그러면은 좀 성장에서 적신호가 떴다는 증거니까요.
성장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성장 치료의 적정 시기라고 해서 그 남자 여자별 성장 곡선, 체중 곡선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장 치료에는 사실은 성장판이 닫힌다면은 어떤 노력을 해도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성장판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효과가 좋고요. 특히 2세 이전의 건강과 그 영양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태아에서 2세까지의 그 건강과 영양 상태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 이후에 사춘기일 때의 그 키 성장, 특히 여자는 초경 이전, 남자는 변성기가 오기 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그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치료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키 성장의 가장 중요한 장부는 신장과 비위 기능입니다. 그래서 신장에 음과 양이 있는데요. 음기와 양기를 모두 보충을 해주면 진액이 생성되고 성장으로 가는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어서 그 몸속의 체내 순환이 활발해지고요. 그리고 비위 기능이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식욕이 증가하고 잘 먹고 소화 기능이 좋아지면서 대사 활동이 활발해지고 영양소를 잘 흡수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기운도 나고 면역력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신장과 비위를 보호하는 치료법이 그 키성장 치료의 메인이 되고요. 그게 앞서서 이제 성장에 방해되는 인자들, 그런 질환, 알러지 질환이나 소화 비만, 어떤 성장과 방해되는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체크해 보셔서 그런 질환의 치료와 성장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약과 침약침 그리고 소아추나 이렇게 한의학적인 수단이 있는데요. 먼저 한약은 그 뼈와 골수를 보강해주고 진액을 생성하는 그런 약재를 써서 그 맞춤 한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 맞는 한약을 골라야 되고요. 성장 호르몬이 당연히 분비를 촉진하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드라마틱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한 3개월에 10cm 정도 크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잘만 들어간다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한의학적 치료에서는 성장 치료에서 한약이 아무래도 메인이 되겠고요. 침과 약침이 들 수가 있는데 그 성장판을 자극시킬 수 있도록 성장판 주위의 혈자리에 침을 놓는다거나 또 뼈와 근육을 강화하는 혈자리에 그 한약을 증류해서 만든 그 약침으로 주입을 한다면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춘화를 통해서 성장판을 자극시키고 척추와 골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성장에 도움되는 음식과 식생활인데요. 그 우유와 계란, 시금치, 당근, 살코기류가 굉장히 좋고요. 단 음식과 간식, 인스턴트 식품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은 당연히 예방해야 되겠죠. 성장에 도움되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리기나 자전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배드민턴이나 농구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무게를 들어야 되는 운동이나 그 대결 중심의 운동, 씨름이나 유도 같은 그런 대결 중심의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관절과 그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드러운 스트레칭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성장에 장애가 되니까 자기 체력과 체질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셔서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래 고정된 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을 경우에는 성장에 도움이 안 되니까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고 항상 일정 시간마다 특정 자세에서 벗어나서 움직여주고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성장에는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이제까지 건강한 의사 한상윤 원장이었습니다.